2월이냐 7월이냐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한국당 비대위와 조광특위 간 갈등이 조광특위 전원책위원 해촉으로 결론나면서 결국 2월 전당대회로 가닥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아있는 외부위원들의 고민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원책 전 위원이 영입한 조광특위 외부위원 중 한 분이죠. 이진곤 위원 연결해서 한국당의 인적 쇄신의 향배 가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조광특위 예. 외부위원으로서 결국은 지금 전원책위원회 해촉으로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비대위와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요? 비대위와의 갈등 어떤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논리성을 갖고 또 설명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그런 주장을 서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좀 무리다, 억지다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오히려 풀릴 수가 있는데 서로가 자신의 이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풀리죠. 그래서 서로 끝까지 어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주장들이 합리성이 있는데 그게 좁혀지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었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자신이 그것이 옳으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옳은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상대방이 못 받아주느냐. 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끝까지 절충이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럼 핵심적인 그 대립의 내용은 뭐였나요? 이거죠. 이제 언론에 드러났지만은 2월 말 전당대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에서는 본래 2월 말 전당대회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안에 조광특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조광특위가 그 일정에 맞춰서 작업을 완료해 줄 것을 이제 기대했겠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2월 말 전당대회로 하면 물리적으로도 작업 시간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되면 또 그 21대 총선과 사이에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그 작업하는 게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좀 지나서 완전히 또 뭐 바꿔버린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면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광특위를 한다는 것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을 재정비하는 거니까 그 후에 또 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전 변호사가 그걸 인정을 해줬으면 됐는데 그 작업을 그런 식이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그걸 또 나중에 뒤집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조광특위 이른바 정권을 위임받았던 전 변호사로서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 이제 외부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전권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개혁의 어떤 되게 중요한 의미로 이제 비춰졌는데 결국은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기고 화해가 안 되면 비대위에서 해촉의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권을 준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권이라는 게 뭐냐? 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혼란도 생기고 혼선도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당초에 이제 정권이라는 것은 당 측에서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제 전 변호사한테 그 애초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조광특위의 외부위원들을 추천하는 것, 그다음에 조광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이제 외부 인사들이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3명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둘도 지금 멤버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을 하지만은 또 그러나 그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권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 전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이 같은 이어지는 맥락이 이어지는 것, 이를테면, 그 전당대회 그것도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권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 정치인들, 그 어떤 정치인은 되고, 어떤 정치인은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예. 야권 단일 대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예. 우리가, 예.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자기는 범위를 좀 넓혀 생각했던 것이고, 예. 이제 사실은 전 변호사도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조강특위의 그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예. 그러나 왜 우리가 말을 못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말하고 서로 이제 이게 충돌을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갈등이 형성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좀 아주 부담스러워했죠. 예. 지금 이제 위원님도 그렇고 이제 전 변호사께서 어쨌든 정권을 가지고 추천해서 이제 선임된 그런 외부 위원들의 경우에 이제 계속 남아 계시게 됐잖아요.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건 근데 전 변호사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으로 우리 외부인 네 사람으로 한 팀을 구성했는데 예. 만약에 전 변호사가 나가면서 우리가 전부 따라 나가 버렸다.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동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 귀한 불능점을 넘어서 버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나가버린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예. 그 전 변호사로서 볼 때는 우리는 좀 남아서 일을 해주고 자신은 이제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당과의 그 어떤 의견 충돌이라든지 서로가 이제 도저히 절충할 수 없는 그런 이견 차이가 있으니까. 예. 자신은 불가피하게 나가더라도 자신이 이제 추천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갔다.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도리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남아서 하고 자신은 떠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그와 같은 이제 충정은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 동의도 되는 부분인데 또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일로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도 끝난 거고 조광특위도 사실은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되게 냉정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말해야 그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게 그런 항상 특히 이제 정당 같은 조직에서 늘 그런 이제 좀 충돌이 있잖아요. 갈등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슨 일이 아주 얼굴해졌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조직은 또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일정이 있고 또 과제가 있으니까 분명한 과제가 있고 또 일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전 변호사가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애초에 들어와서 전원책 팀으로 들어갔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전 변호사 혼자만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이끌어나오고 그러면 외부 인사 3명을 데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대로 또 역할을 하고 또 사람을 충원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야죠. 예. 그럼 이제 말씀은 2월 전당대회 전까지 시간이 이제 상당히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 수습은 결국은 외부위원 인선을 빨리 또 하고 그 다음에 인적 쇄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일정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외부 인사들이 사실 이제 그 결정은 하는 거지만은 그 253개의 이 전국에 있는 당원 협의회의 그 협의회 위원장을 다시 정함으로써 그 이제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조강특위의 임무거든요. 그 조강특위가 모든 일일이 모든 숫자 계산을 하고 전체를 파악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당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시간이 없으니까 총동원해서 기초 자료를 전부 만들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조강특위 위원들은 그걸 가지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면 우리가 그 판단하고 하는 데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위원 인선도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바로 이루어져야죠. 그럼 아마 곧될 겁니다. 나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곧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천해야 되니까 우리 추천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원책 전 의원이 이제 내일 14일 기자회견을 예고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글쎄 저도 전부 며칠 전에 만나서 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이 해촉 과정을 본래 이제 이 당에서 이제 권유 받아가지고 자기가 수락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촉될 때까지 나름대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왜 갈등 구조가 형성되느냐? 이래가지고 전원책 변호사한테 문제가 있느냐, 당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해명을 하겠다든지 자기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좋겠냐, 하지 않는 게 좋겠냐 생각하다가 아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해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나름의 전원책 변호사의 설명이 아마 내일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 조광특위의 이진곤 위원이었습니다.